자, 오늘은 결정장애인 그대에게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. 저는 컴퓨터를 지금 사야 되는 시점입니다. 2020년 6월에 제가 컴퓨터를 샀었고요. 그러니까 이제 1, 2, 3, 4, 5년 거의 뭐 한 5년 정도 썼네요. 컴퓨터를 바꿀 주기가 지났어요. 그때는 제가 170만원 주고 컴퓨터를 샀었습니다. 5년 전에 170만원이면은 컴퓨터 치고는 꽤 괜찮은 스펙이었습니다. 큰돈 들인 거죠. 170만원, 컴퓨터에 170만원이나 들였으니까 모니터랑 뭐 그런 거 다 제외하고 170만원 들인 거죠.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몬스터 헌터 와일즈라고 하는 게임이 새로 나옵니다. 요거 때문에 컴퓨터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40대 중반 아재들 꽤 있습니다. 아닌 것 같아도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컴퓨터를 다시 이제 보고 계실 거예요. 문제가 그겁니다. 결정장애.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컴퓨터를 일체형으로 사기에는 스펙이 너무 안 좋습니다. 일체형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삼성 컴퓨터, LG 컴퓨터 이런 것들은 스펙이 너무 안 좋아요. 그 돈을 주고 살 스펙이 아닙니다. 그리고 최고 스펙으로 맞추지도 못해요. 그 회사들이 만드는 컴퓨터들은요, 우리 같은 사람들, 파워 유저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고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히 굴러가는 컴퓨터를 브랜드 네임과 함께 파는 거예요. 그 다음에 AS 잘해준다 뭐 이런 컨셉으로 파는 건데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안 사죠. 그러면 컴퓨터를 내가 알아보고 사야 되는데 돈은 한정되어 있고 뭐 어마어마한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. 돈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스펙 노름이 시작되는 겁니다. 이렇게 찾아보죠. 찾아보면 엔비디아 5070 뭐 Ti랑 이제 5080이 요새 새롭게 나온다더라. 가격을 봤더니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. 그래픽 카드가 250만원 가까이 해요. 그래픽 카드만 250만원 가까이 한다. 그러니까 컴퓨터 가격이 아닙니다. 컴퓨터에서 CPU 말고요, 그래픽 카드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. 그 외에 다른 것들 다 구성해야 되겠죠. 그냥 CPU 쓰고 뭐 쿨러 쓰고 보드 끼고 뭐 SSD나 뭐 메모리 이런 것들을 다 추가적으로 구매하고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4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. 400만원이 넘어요. 야, 좋은 스펙으로 살렸더니 제가 이제 막 보고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이거 좋네 하고 막 놓고 난 다음에 400만원 넘는 거예요. 야, 내가 잘못 봤냐 이게. 아닙니다. 아닌 게 아니라 400만원이면 최고 스펙의 컴퓨터를 못 맞춥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되겠죠. 물론 400만원짜리 450만원짜리 컴퓨터 사도 되죠. 뭐 이빨 꽉 깨물고 사면 사는 거지. 그럼 살 거냐? 예를 들어 살 수 있다고 칩시다. 저 살 수 있거든요. 주식 한 주 팔면 되지 뭐. 한 주로는 안 되겠구나. 주식 몇 주 팔면 되지 뭐. 요새 하나 에어로가 많이 올랐더라고요. 저 하나 에어로 깨들고 있었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. 그 하나 에어로 좀 팔든지 아니면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, 엔비디아 살 거니까 엔비디아 팔든지 테슬라 팔든지 뭐 아니면 뭐 이제 제가 들어가 듣고 있는 이상한 주 팔든지. 살 거냐? 아니면 옵션을 낮출 거냐에 대한 고민이 엄청 됩니다. 엄청 돼요. 제가 공부를 잘했잖아요. 분석력이 탁월합니다. 그래서 돈은 없지만 여기서 인터넷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하루 종일 분석을 해. 지금 벌써 일주일째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눈이 자꾸 높아집니다.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눈은 자꾸 높아진다. 이거 사면 이거 사고 싶고 저거 사면 저거 사고 싶고 그렇습니다. 결정장애는 욕심에서 오는 거고요.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컴퓨터를 어떻게 샀는가, 20대 초중반 때는 제가 다 알아보고 샀었어요. 조립을 했었습니다.
컴퓨터를 사가지고 보드랑 CPU를 조립을 했었고요. 그 당시에는 그래픽 카드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립이 훨씬 단순했어요. 하다가 안 되면 사람을 부르기도 했지만 뭐 하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. 이런 것들이 어느샌가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제가 서울 쪽으로 오고 난 다음에는 뭐 페이 자리도 알아봐야 되고 뭐 이거저거 해야 될 게 많은데 게임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을 시간도 없었고요. 공부할 행배해야 될 시간이 많았고요. 뭐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빠듯했다고요. 컴퓨터 붙잡고 뭐 씨름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고요. 그래서 그때는 일체형 컴퓨터를 사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조립식 컴퓨터를 사기 시작했는데요. 용산에 가서 사는 거죠. 용산에 가서 사는데 이제 제가 조립을 하지 않고요. 이제 용산에서 사는 그 컴퓨터 판매 업자들이 이게 좋다고 하면 그런 걸 주고 샀었습니다. 근데 사고 나면 또 아쉬워요, 사람이. 이게 이렇게 왔어야 했나? 이걸 이렇게 샀어야 했나?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. 이 돈 주고 이거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닌데?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살 수 있었는데 당했나? 예,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오랫동안 거래하던 컴퓨터 업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. 이제 제가 개원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그분한테 컴퓨터를 다 샀었어요. 개원을 하고 병원 내에서 컴퓨터를 써야 됩니다. 컴퓨터 써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. 거기다 대고 제가 뭐 컴퓨터 병원 컴퓨터에서 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요거 이런 거 다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.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요거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견적 짜주면 요렇게. 근데 요번엔 틀리죠. 요번에는 제가 쓰는 컴퓨터를 게임을 위해서 맞추는 거고 요새는 별로 안 바쁘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신경을 쓸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요런 게 있다, 요거 저렴하게 나왔다 해가지고 뭐 요래가지고 이제 견적 한번 보내달라고 했습니다. 견적을 보내가지고 봤는데 내가 봤던 거랑 가격대가 상이하고 거기다 세금까지 또 10%가 붙어요. 잠깐만, 이 돈이면은 이 정도 스펙인데 내가 생각해도 50만원 더 주고 내가 구성했던 것보다 더 못한 컴퓨터가 나오는 거예요. 이제 깨닫는 거죠. 이게 이제 이분이랑은 거래를 그만해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결정장애에 따른 분석과 결정장애는 그런 것 같아요. 자기의 욕심은 많고 지식도 많습니다. 욕심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,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더 나은 스펙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겠고요, 돈을 덜 쓰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겠죠. 그러니까 욕심이 크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스펙을 요구하지도 않고, 그 다음에 내 돈이 그렇게 아깝지도 않을 거예요.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스펙을 갖고 싶고 더 적은 돈을 쓰고 싶고요. 당연한 거죠. 그 다음에 아는 게 많아요. 이거저거 잘 찾아봅니다. 모르면 차라리 나을 것을.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, 나중에는 결정을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예 나는 모른다, 아예 나는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조를 시전하게 됩니다. 해조를 시전하게 되고, 해조를 시전한 다음에 이제 좋은 결과를 바라는 거죠. 그런데 거기다 해조를 시전하고 거기다가 또 묻거나 따지지 않으면 또 괜찮은데, 해조를 시전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거기다 또 따집니다. 예를 들면요, 골프장에서 여성분들 중에 이런 분, 저 네 분 봤습니다. 남자들 중에 한 명도 못 봤지만 여성분 중에 4분 봤습니다. 캐디한테 라인을 봐달래요. 이제 퍼팅을, 골프 치면 마지막에 퍼팅을 해야 되는데요, 자기가 결정을 못 하겠는 거야, 애매하니까. 그래서 캐디한테 라인을 봐달랍니다. 그래서 캐디가 라인을 요래 봐줍니다. 요렇게 치세요. 캐디가 라인을 봐주는 거는 캐디 입장에서 서비스지, 뭐 그거를 그 사람의
라인을 뭐 목숨 걸고 봐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니죠. 그래서 캐디들 중에 되게 꼼꼼하게 봐주시는 분도 있지만 대충 뭐 이렇게 놓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. 알아서 쳐라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라인을 봐주면 그 라인을 믿고 치든지 아니면 그 라인에서 자기가 좀 수정을 하든지 그래 하면 되는데 자꾸 궁시렁궁시렁 따지면 나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아 그래요. 그러면은 캐디가 그러면서 회원님이 원하는 대로 놓고 치세요 하든지 말 섞기가 싫어서 캐디도 하루에 그런 손님을 몇 명이나 보겠어요.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. 말 섞기 싫어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가 이렇게 쳐놓고 이제 안 들어가면 또 막 캐디한테 막 중얼중얼 대는 거라. 아 아니라 했잖아 하면서 막 언니 아니라고 했지 하면서 막 그러는 걸 몇 명이나 봤습니다. 사람이 그래 취해 보일 수가 없는데 여튼 그래서 이 결정장애가 욕심에 의해서 자기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욕심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요. 그럼 이런 결정장애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? 당장은 해결이 안 되죠. 당장은 해결이 안 되고 끝까지 본인이 생각해서 끝까지 자기가 견적을 맞추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자기가 삽니다. 그게 결정장애의 해결입니다. 결정장애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. 자기가 끝까지 고민해서 끝까지 결정해서 사야 됩니다. 주식이요? 주식이야말로 진정한 결정장애의 끝판왕이죠.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원 있어. 뭐 살 건데? 엔비디아 사야 되나요? 테슬라 사야 되나요? 하나 사야 되나요? 아니면 좀 저렴한 주, 후드나 뭐, 예? 이런 주 사야 되나요? 페노션 사야 되나? 뜨는 주 뭐 사야 되는데? 이게 진정한 결정장애의 끝판왕입니다.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서는 해결이 아예 안 되는 영역이죠. 결정장애는 힘들더라도 자기가 끝까지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. 끝까지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한 다음에 그거를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대가를 오롯이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. 그게 사람의 성장입니다. 그런 식으로 결정장애를 고쳐가는 거예요. 당연히 손해도 보고 실패도 하죠. 실패를 한 개도 안 보면서 계속 지내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.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. 내가 그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. 그래도 결정이 안 되죠. 거기서 사는 거예요. 사고 난 다음에 뼈저리게 반성하는 거지.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 결정장애를 고치셔야 됩니다. 그냥 고쳐지지 않습니다. 결정장애는 인생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어떤 안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욕심도 조율해야 되고 지식도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도 있죠. 그렇게 여러분들은 결정장애를 자기 스스로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.